4축 CNC 조각기 장비 기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축 CNC 조각기란 가로 세로 높이 축인 XYZ축 외에 A축을 추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뒷부분까지도 절상 및 가공 작업을 할 수 있는 CNC 조각기입니다. 따라서 시제품 제작 예시로서도 단순 2D 작업물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3D 형태의 결과물도 손쉽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 제약소가 보유한 장비로는 로랜드사의 MDX40A 모델로서 가공 가능한 판재 사이즈로는 XYZ 축 기준으로 210mm, 110mm, 두께 40mm의 목재 및 판재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4축 CNC 조각기를 이용해서 사용 가능한 재료는 목재나 케미컬 우드, 아크릴 등이 있으며 불가능한 재료로는 금속 및 알루미늄 소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축 CNC 조각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로랜드사의 V패널 컨트롤 시스템과 SRP 플레이어라는 G코드 변환기를 이용하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 모두 린 스타트업 제약소 내 배치된 CNC 조각기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장비를 사용하시려면 제작소 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비를 세팅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각기에 사용될 재료를 선택하셨으면 재료의 윗면에 중심선과 한 옆면에 중앙점을 그려주시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부터 윗면에 중심선을 잡아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잡아주시고요. 중앙선 그리기가 완료가 됐으면 옆면에 중앙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에 있는 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재료의 중심선, 중앙점 작업을 마쳤으면 지금부터는 CNC 조각기를 부팅해 보도록 합니다. 부팅을 하기 위해선 우측에 있는 이멀전시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려 해제해 주시고 그 이후엔 전원 버튼을 눌러 부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CNC 조각기의 베드랑 엔드밀의 스핀들 헤드가 제자리에 멈춰서 있게 되면 부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우측에 있는 뷰 모드 버튼을 통해서 재료를 세팅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뷰 포지션까지 맞춰보았습니다. 뷰 포지션을 통해서 장비를 세팅하는 모드로 바꿨다면 지금부터는 CNC 조각기의 리모컨 프로그램인 V판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V판넬을 켜게 되면 여러가지 키패드를 통해서 CNC 조각기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A 오리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이 A 오리진을 세팅을 하고 무브를 누르시게 되면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집게 클램프가 돌아가서 재료를 세팅하기에 가장 적합한 포지션으로 조절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는 아까 중심선과 중앙점을 그렸던 재료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A 오리진 세팅이 완료되면 커버를 열어 좌측 클램프와 우측 클램프에 재료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좌측 클램프는 위에 있는 볼트를 늘려서 재료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조여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이 드릴 클램프를 세팅해 줄 건데, 아까 세팅했던 중앙점에 이 드릴 프레스의 꼭지점이 닿도록 먼저 위치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는 심학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을 해주십니다. 고정이 완료가 됐으면 우측에 있는 기어를 통해서 드릴 프레스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재에 홈이 나면서 정확하게 고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목재에 구멍이 파여 힘이 받쳐 고정이 되었으면 이걸로 재료 세팅은 1차적으로 끝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료 절삭에 필요한 엔드밀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엔드밀을 세팅할 때는 이 정도 선까지, 이 날이 다 숨기지 않은 이 정도 선까지 다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드밀을 넣을 땐 위쪽에 콜릿에 구멍에 넣어 돌려주시고, 그 이후에 아래쪽은 잡고 위쪽을 돌려서 1차적으로 손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준비되어 있는 이 작은 렌치를 통해서 아래쪽은 잡아주시고 위쪽도 잡고 벌려주시면 엔드밀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재료와 엔드밀이 고정이 되었으면 V판넬 리모컨 프로그램을 통해서 XY축 작업 시작점을 세팅합니다. X축 세팅은 오른쪽 빨간색 키패드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엔드밀을 세팅을 해놓고 Set X Origin 버튼에서 Apply를 눌러 이런 식으로 X축의 원점, 작업 시작점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Y축 작업 시작점은 재료를 정중앙에 또 중앙점에 클램프를 고정한 순간 Y축은 자동적으로 세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따로 Y 오리진은 세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드밀의 축 높이를 측정해 줍니다. 엔드밀의 축 높이는 하단에 있는 Set Width Origin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Apply를 눌러서 Continue를 진행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엔드밀이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천천히 공구 높이 세팅기에 다 위치를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SRP 플레이어라는 G코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준비해온 STL 3D 모델링 파일을 절삭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RP 플레이어를 켠 후 파일에서 오픈을 통해 준비해온 STL 파일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된 설계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면 모델링의 사이즈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준비해온 재료 사이즈는 Z축이 32T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작은 치수인 25 아니면 30 정도로 설정값을 받고 있습니다. 1대1 비율로 X와 Y축 사이즈도 동일하게 변동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기능을 통해서 각도를 바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오늘 이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어 위쪽을 깎고 돌려서 밑에 쪽을 깎는 이 각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사이즈를 설정을 하고 각도를 세팅을 했으면 두 번째 밀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총 4가지 값을 집중적으로 세팅하시면 두 번째 스텝도 끝나는데요. 첫 번째는 Better Surface는 조금 더 고퀄리티의 작업물을 원하는지 아니면은 빠르게 투박하지만 조금 더 빠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설정 값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절삭을 해서 1차적으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방안의 설정 값을 세팅하고요. 두 번째는 준비해온 모델이 평평하거나 각진 곳이 많은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굴곡진 곳이 많은지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는 조금 평평하고 각진 부위로 많이 이루어진 모델링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설정 값을 세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가지고 온 재료가 환봉 형태인지 또는 블록 형태,
사각형이 블록 형태인지 세팅을 해주십니다. 저희가 아까 세팅했던 케미컬 우드는 사각형의 250, 110, 32 사이즈의 재료이므로 저희는 블록 사이즈를 세팅을 하고 위에만 깎을 건지 아니면 돌려서 4축을 이용해 밑에도 깎을 건지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밑부분도 깎아야 되기 때문에 컷 탑 앤 바텀 모드를 설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포트를 활성화시켜 주셔서 절삭이 끝나고 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탱해주는 어떤 하나의 지지대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0mm는 너무 두꺼우므로 한 5mm 정도의 얇은 서포터를 입력을 해주시고 적용을 하고 닫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뗄 때 무리가 없는 정도의 사이즈의 서포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밀링의 순서의 세팅이 끝났으면 세 번째는 툴 패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준비해온 재료를 먼저 세팅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오늘 케미컬 우드를 가지고 왔으니까 케미컬 우드를 설정해 주시고요. 그 외에 코르크, 플래스터, ABS, PC 아크릴 등등 가능한 여러 소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케미컬 우드를 설정해 주시고요. 실제로 가지고 온 상자 사이즈는 250에 110에 32짜리의 상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준비해온 사각형 안에 이렇게 절삭이 될 예정이다 라는 수치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물에서 보신 것과 같이 재료를 항상 가운데에서 X축을 기반으로 항상 가운데에서 시작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므로 저희는 X축을 조금 좁게 하여 재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제 길이인 250을 작성하고 아까 X축을 오른쪽에서 잡아놓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작용하면 한 상자를 다 쓰게 되지만 오른쪽 기준으로 50짜리의 재료만 세팅을 하게 되면 적은 부위의 재료만 소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Y축도 11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X축만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완성이 됐을 경우 크리에이트 툴 패스를 누르게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가지고 온 엔드밀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딧을 통해서 엔드밀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러핑 1, 피니싱 1, 러핑 2, 피니싱 2라는 작업 순서가 있습니다. 러핑 1은 황삭, 제대로 깎기 전에 임의로 좀 라이트하게, 좀 투박하게 깎아보는 작업을 러핑이라고 하고요. 정교하고 정확한 작업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피니싱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러핑 1은 윗면을 깎았을 때의 작업을 러핑 1, 그리고 윗면을 정교하게 깎았을 때 피니싱 1이고요. 러핑 2는 밑부분을 돌려서 깎았을 때의 작업을 러핑 2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순서로는 러핑 1이 끝나고 피니싱 1을 하고 돌려서 러핑 2, 피니싱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러핑 1을 확대해 보시면 여기 이 네 번째 칸에 엔드밀을 세팅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오늘 준비해온 엔드밀은 R1 볼밀임으로써 이걸로 세팅해 주시고요. 어플라이 눌러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엔드밀이 모두 세팅이 됐으면 닫고 크리에이트 툴 패스를 통해서 작업의 결과물을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툴 패스가 완료가 되었으면 네 번째로 프리뷰에 가서 어떤 식으로 잘릴지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러핑 1, 황삭을 했을 때의 작업이고요. 피니싱 1을 했을 때 조금 더 정교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러핑 2 작업을 하면 조금 더 투박한 밑부분이 나오지만 피니싱 2를 적용하게 되면 조금 더 매끈한 다이아몬드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이 완료가 되었으면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까지 진행했던 이 파일들을 아웃풋 파일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스타트 커팅을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하는 이 러핑 1과 피니싱 1, 러핑 2와 피니싱 2 작업을 파일화 시켜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러핑 1 첫 번째 작업을 불러와 주시고요.
두 번째 피니싱 1, 러핑 2, 피니싱 2 이렇게 작업을 나눠서 파일화 시켜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세팅했던 작업들을 파일화 시킨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작업들을 모두 V판넬로 가셔서 컷에 업로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컷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여기에 앞서 갖고 왔던 파일들을 업로드 해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불러와지게 되는데요. 순서는 러핑 1, 그 다음에 피니싱 1, 그 다음에 러핑 2, 피니싱 2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고 아웃풋을 눌러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가공을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4축 CNC 장비 기본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